맞지 말입니다. 맞지 말입니다. 배고프지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북한 군대 말 갖다 쓰지? 내륙 지역의 군인은 이런 말투 안 씁니다. 근데 국경경비대는 이미 다 쓰고 있더라고요. 니들이 먼저 총 놓지 말입니다. 멋있다. 어머, 나 이 말씀 멋있는 거야? 별로예요. 아, 나 질려요. 한 달에 10,000불 벌었었어요. 팁으로요? 팁으로만. 매운상 돌구이가 유명하거든요. 냉면도 기본으로 하고. 근데 딱 중국 사람이에요. 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 구조이거든요. 화장실 간 것까지도 다 써야 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동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 네. 저는 너무너무 이분의 팬이라서 드디어 만나시죠? 설레었습니다. 이분은요, 연기 경력이 무려 제 나이예요. 28년. 예. 너무하는구만. 왜요? 28년? 왜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연기를 시작하셔서 28년이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연한 작품만 총 70편이 되고요. 예. 장사의 시인 하면 뭐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예. 감초 연기 또 어떤 역할에서나 감초 연기 톡톡히 하시는 아주 정말 진정한 연기자십니다. 이다령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너무 색깔이 강한 연기를 하셔서 저는 평소 말투는 어떨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너무 반전이시죠? 왜냐면 그동안 연기가 이제 아니 내가 뭐라고 그렇죠. 연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무도 안 믿겠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서울입니다. 토박이에 서울 토박이. 몰랐어요. 아니 이다령 씨는요. 저는 처음 뵀을 때 머리도 벌초가 돼가지고 저보다 한참 선배님인 줄 알았거든요. 조심스러웠는데 저보다 후배더라고요. 그 이다랑 씨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촬영장에서? 되게 조용하시고 진지하시고 뭐 연기 이렇게 지도도 해주시고 저는 너무 연기 잘하시니까 궁금한 게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연기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뭐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상반되는 느낌이에요. 예. 그 캐릭터하고는요. 그리고 이렇게 딱 뵈면 그렇게 밥을 많이 사주실 것 같지 않은 이미지잖아요. 제가 사야 될 것 같은, 사드려야 될 것 같은 이미지신데 굉장히 밥도 잘 사주시고 네, 엄청 많은 인원을 다 사주시고 사람들한테 덕을 베푸는 스타일이시네요. 네네네. 굉장히 서울에 사셨다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옆에서 가까이 봤는데 네. 보고 있잖아요, 아직도. 네. 근데 아직도 서울 분이라는 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수하면서도 이렇게 진지한 좀 인간미가 있는 네. 그런 사투리 연기도 너무 깍쟁이 잘하시고. 분위기가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예. 그 쩔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드라마들을 그렇죠.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중요 역할로 나오시지 않았다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는 어떤 생명력 연장의 비법. 달인 비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사실은 되게 그 주인공 스타일이었습니다. 예? 되게 주인공 스타일을. 초반, 안 믿겠지, 또 이것도. 원래 주인공 스타일이시고. 네, 이제 연기 처음 할 때 주인공 스타일이었는데요. 예. 어느 순간 그 나이를 지나니까 단역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먹고 살려면 보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캐릭터를 계속 입히다 보니까 네. 그게 습관화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튄다? 예. 라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죽이려면 일찍 죽여야 됐고 예. 이제 튀니까 좀 놔두는 거죠. 그 몇 번 죽을 뻔하신 거 계속 그렇죠. 살아나신 이 객주에서는 그죠. 감독님께서 너 12회에 죽을 뻔했는데 네가 너 살렸다 그러고서 끝까지 이제 끝까지 하셨잖아요. 끝까지. 마지막 그러면 혹시 끝까지. 북한 사투리도 연기해 보셨습니까? 그 변사 한번 해봤습니다. 사투리는 다 하시나 봐요. 북한 사투리로 변사, 이북 사투리의 변사. 어떻게 할 것인가? 악독지로 전가는 용진의 빛을 빗박아요. 이렇게 되었으니. 어때요? 어때요? 똑같아요?
은하 씨 똑같아요. 똑같아. 그 우리 만화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막 이제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나와서 나레이션 하거든요. 네. 척척 할아버지. 근데 그 말투랑 똑같아요. 한송이 씨도 네, 저 장사의 신에서 자꾸 장사마 장사마는 거 봤거든요. 진짜 야 진짜 신기해요. 잘하시죠. 이게 네. 거기다 대고 이 또 웅변 실력이 보통이 아니죠. 아, 북한하고 관련된 웅변을 하셨나요? 예, 웅변도 했었습니다. 그 북한하면 생각나는 게 멸공으로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열공 방공. 그 보은 선배님 잘 아시겠죠. 우리 때는 웅변 시합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 많이 돼야죠. 방공 방첩. 그렇죠. 맞아. 조금만 좀 예, 맞대기, 좀 선을 좀 맞대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절마가 따북력 따블량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예언사 여러분의 가슴 돋불량하여 여러분의 가슴 돋불량하여 여러분의 가슴 돋불량하여 김장기를 와! 오랜만에 들어봐. 와. 우리 이만갑에 그렇게 맞아요. 어마어마한 분이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학창 시절에 반공, 멸공 이런 막 애국심이 갑자기 불타오르네. 지금 예능 많이 나가셨어요 여기저기? 예? 예능 많이 나가셨어요? 처음입니다. 아니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장수환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요? 웅변 한번 해보셨죠? 저 해본 적 웅변이요? 있죠? 초등학교인데가 중학교 때 한 달 다녀봤어요.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요? 저요? 네. 화이팅! 저 박신양 씨라고 박신양 씨가 생각하세요. 있어, 앞에. 박신양 씨, 너 똑바로 하지 않겠어요? 잘한다. 뭐야 그게? 제대로. 잘한다. 소름 돋는다. 나 혼자는 비록 미약하지만 아, 약하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만감 녹화에 열심히 임한다면 우리 방송은 더욱 풍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지 않겠어? 자, 좋습니다. 붙여가겠습니다. 좋아요. 네. 우리 방송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네.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아, 또 장수환의 웅변은 매력이 있네.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웅변이에요. 좋습니다. 자, 오늘 네. 와주신 우리 이다령 씨. 네. 정말 연기의 신. 네. 연극을 하신다고요? 네. 저 6월 17일부터 신궁이라는 공연을 합니다. 예, 제가 꼭 좀 많이 좀 이거 편집하지 말고 좀 신구. 하다. 이 촬영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북한 이야기, 뜨거운 북한 이야기를 이만갑 탈북미녀 분들에게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만갑이 말한다. 북한은 지금 우리가 몰랐던 북한 해외 식당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큰 뉴스가 나왔죠. 네. 네. 13명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했던 아주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그런 저는 사건이 요즘에 있었어요. 매일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고민이 그분들을 어떻게 이리로 데리고 올까를 이만갑으로. 네, 고민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왜 원조 탈북 이야기가 방송되는 것인지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3명이 탈출했던 그 사건을 네. 두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및 입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식당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하였습니다.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하여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김일성 선생님, 13명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 이게 어려운 얘기죠. 아, 진짜 미스터리죠.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요, 이야말로.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북한의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이게 외부에 나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내보내도 도망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사람. 뭐겠어요? 어느 정도 북한에서도 일반 서민보다 높은 레벨의 생활을 하고 있고 권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솔직히 뭐 남한이나 외부 문화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좁은 애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애들이 나가서 결국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간다는 건 뭔가 큰 동기부여가 있었겠는데 저 이게 가설을 세어봤더니 이게 뭐 한류 뭐 무슨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거는 좀 일반적인 것 같고요. 네. 그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소식통을 이렇게 또 두루두루 언론에도 나왔지만 보니까 그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중국 측 식당에다 사장한테 1년치 월급을 먼저 땡겨달라고 가져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다, 10분. 왜 그러냐면 북한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지금 외화 고도들이 이제 혈안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걸 위해서 지배인한테 당국이 지시를 내렸을 수 있죠. 너 무조건 몇만 달러 갖다 놔라. 이런 지배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갖다가 땡겨서 줬다면은 얘네들 자체도 그렇죠. 불만을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로 해서 먼저 3명이 뭔가 이건 아니다 해서 도망쳐서 그것 때문에 이게 동기 유발이 돼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드릴 건 뭐냐면 네. 일단은 지배인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이제 보게 되면 대건설, 대사업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행정 책임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버이오는 그 단위에서 버이온 역할만, 감시만 역할만 하는 거고 일체 대사업 권한은 행정 일권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지배인이고 2번은 당비소, 3번은 버이온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두 사람은 아무리 당비소요 권한이 있다 해도 대사업 권한이 없어요. 예. 요건이라는 게 이제 다 이게 버이온이 다 가지고 있는데 종업원들 지배인이 자 이번에 이제 인원 몇 명을 옮기겠다. 그러니까 요건 내놔라 하게 되면 줍니다. 그게. 그럼 요건을 이제 가지고 가서 여행사 가서 이게 할 수 있는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게 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에서 이번에 10명이 왔는데 초지의 공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북 제재가 있어가지고 이 외화벌이 자금이 지금 이거 늘어났고 계획이 늘어났거든요. 중폭되니까. 예. 지금 해외 나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왜 나가냐면 북한 정치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저 안 하겠어. 너무 꿀어가지고 차라리 그저 좀 나가서 돈도 좀 벌면서 좀 편안하게 살겠다. 예, 그래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데는 비술제소 나오는 게 다. 근데 이제 외화벌이 가지가 중폭되고 그러다니까 나한테도 저희 러시아에서 그 노동자들이 자꾸 그 탈북하겠다 그러거든요, 지금. 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이 말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외화벌이 가지가 너무 많이 불어났고 벌지도 못하는 데가 인원이 계속 들어온답니다, 지금. 또. 그러니까 한 달 계획을 이제 1년에도 못 벌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빚지고서 나왔는데 계획도 못 하게 되면 1년, 2년, 3년 또 지금 빚지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라 하게 되면 또 분황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배인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봤을 겁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요거는 좀 이거 버이온하고 좀 가깝겠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들이 아마 이번에 CNN에서 인터뷰한 그 대상들일 거고 네. 나머지는 지배인이 이제 식당을 이제 다른 데로 옮긴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아마 일단은 다른 동남아로 떠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 우리 한국 가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배인 포함해서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그럼 탈출하지 않은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게죠. 공식적으로 12명이 여기 들어왔고요. 지배인까지 1명이 13명이죠. 나머지 7명은 지금 결국 뭐 먼저 둘이 뛰고 뭐 3명이 없어지고 뭐 하고 했다가 결국은 다 북한이 다 데려갔어요. 네, 데려가서 그다음에 얼마 전에 CNN 기자가 북한에서 그들에 대한 인터뷰까지 납치했다 하고 그러고 막. 예, 납치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심지어 가족들을 서울까지 보낼 테니까 12명까지도 만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일종의 그런 카드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나간 탈북자들이랑 가족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게 12명의 가족이 걱정도 되지만 역으로는 그걸 또 이렇게 방송 효과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호동물처럼 되지 않겠나. 써먹구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자마자 바로 숙청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죄를 씌워가지고 숙청을 해요. 너희 가족 중에 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계속 주시해서 보다 보게 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다른 걸로. 예. 그럴 수는 있겠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뭐 이번에 북한 식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왔다라는 뉴스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해 듣는 이야기 말고 저희는 직접 북한 식당에서 그
근무를 했던 분을 네,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속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 명성희 씨입니다. 명성희 씨가 중국에 있는 북한 그 식당에서 계실 때 사진이 좀 있다고요. 네.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와. 맞아. 이렇게 지도도 해주시고 저는 너무 연기 잘하시니까 궁금한 게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연기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뭐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상반되는 느낌이에요. 예. 그 캐릭터하고는요. 그리고 이렇게 딱 뵈면 그렇게 밥을 많이 사주실 것 같지 않은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사야 될 것 같은, 사드려야 될 것 같은 이미지신데 굉장히 밥도 잘 사주시고 네, 엄청 많은 인원을 다 사주시고 사람들한테 덕을 베푸는 스타일이시네요. 네네네. 굉장히 서울에 사셨다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가네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옆에서 가까이 봤는데 네. 보고 있잖아요, 아직도. 네. 근데 아직도 서울 분이라는 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수하면서도 이렇게 진지한 좀 인간미가 있는 네. 이런 사투리 연기도 너무 깍쟁이 잘하시고. 분위기가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죄송하지만 예. 그 쩔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드라마들을 그렇죠.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중요 역할로 나오시지 않았다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는 어떤 생명력 연장의 비법. 달인 비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사실은 이 되게 그 주인공 스타일이었습니다. 되게 주인공 스타일이에요. 그만. 나 이제 안 믿겠지, 또 이것도. 나 지금 원래 주인공 스타일이시고. 네, 이제 연기 처음 할 때 주인공 스타일이었는데요. 네. 어느 순간 그 나이를 지나니까 단역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먹고 살려면 보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캐릭터를 계속 입히다 보니까 네. 그게 습관화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튄다? 예. 라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죽이려면 일찍 죽여야 됐고 예. 이제 튀니까 좀 놔두는 거죠. 그 몇 번 죽을 뻔하신 거 계속 그렇죠. 살아나신. 이 객주에서는 그 그죠. 감독님께서 너 12회에 죽을 뻔했는데 네가 너 살렸다 그러고서 끝까지 이제 끝까지 하셨잖아요. 끝까지. 마지막 그러면 혹시 끝까지. 북한 사투리도 연기해 보셨습니까? 그 변사 한번 해봤습니다. 사투리는 다 하시나 봐요. 북한 사투리로 변사, 이북 사투리의 변사. 어떻게 할 것인가? 악독지주 전가는 용진의 빛을 빗박아요. 이렇게 되었으니. 어때요? 어때요? 똑같아요? 은하 씨. 똑같아요. 또 장수하는 운전은 매력이 있네.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웅변이에요. 좋습니다. 자, 오늘 네. 와주신 우리 이다령 씨. 네. 정말 연기의 신. 네. 연극을 하신다고요? 네. 저 6월 17일부터 신궁이라는 공연을 합니다. 예, 제가 꼭 좀 많이 좀 이거 편집하지 말고 좀 신구. 이 촬영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북한 이야기, 뜨거운 북한 이야기를 이만갑 탈북 미녀 미남 분들에게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만갑이 말한다. 북한은 지금 우리가 몰랐던 북한 해외 식당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큰 뉴스가 나왔죠. 네. 네. 13명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했던 아주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그런 저는 사건이 요즘에 있었어요. 매일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고민이 그분들을 어떻게 이리로 데리고 올까를 이만갑으로. 네,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원조 탈북 이야기가 방송되는 것인지 잠시 후에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3명이 탈출했던 그 사건을 두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및 입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식당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하였습니다.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하여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김정 선생님, 13명이 배고프지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북한 군대 말 갖다 쓰지? 내륙 지역의 군인은 이런 말투 안 씁니다. 근데 국경경비대는 이미 다 쓰고 있더라고요. 니들이 먼저 총 놓지 말입니다. 멋있다. 어머, 나 이 말씀 멋있는 거야? 별로예요. 나 질려요. 한 달에 10,000불 벌었었어요. 팁으로요? 팁으로만. 매운상 덜구이가 유명하거든요. 냉면도 기본으로 하고. 근데 다 중국 사람이에요. 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 구조이거든요. 화장실 간 것까지도 다 써야 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동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 네. 저는 너무너무 이분의 팬이라서 드디어 만나시죠? 설레었습니다. 이분은요, 연기 경력이 무려 제 나이예요. 28년. 예. 너무하는구만. 왜요? 28년? 왜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연기를 시작하셔서 28년이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연한 작품만 총 70편이 되고요. 예. 장사의 할아버지 시인 나이네. 하면 뭐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예, 감초 연기 또 어떤 역할에서나 감초 연기 톡톡히 하시는 아주 정말 진정한 연기자십니다. 이다영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너무 색깔이 강한 연기를 하셔서 저는 평소 말투는 어떨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너무 반전이시죠? 왜냐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니 내가 뭐라고 그렇죠. 연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 아무도 안 믿겠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서울입니다. 토박이야, 서울 토박이. 몰랐어요. 아니, 이다령 씨는요, 저는 처음 뵀을 때 머리도 벌초가 돼가지고 저보다 한참 선배님인 줄 알았거든요. 조심스러웠는데 저보다 후배더라고요. 그 이다랑 씨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촬영장에서? 되게 조용하시고 진지하시고 뭐 연기 그 우리 만화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막 이제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나와서 나레이션 하거든요. 네. 척척 할아버지. 근데 그 말투랑 똑같아요. 한송이 씨도 네, 저 장사의 신에서 자꾸 장사마 하는 거 봤거든요. 진짜, 야, 진짜 신기해요. 잘하시죠. 이게 네. 거기다 대고 이 또 웅변 실력이 보통이 아, 아니죠. 북한하고 관련된 웅변을 하셨나요? 예, 웅변도 했었습니다. 북한하면 생각나는 게 멸공으로.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열공 방공. 그 보은 선배님 잘 아시겠죠. 우리 때는 웅변 시합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 많이 먹어야죠. 방공 방첩. 그렇죠. 맞아. 조금만 좀 맛배기, 좀 설을 좀 맛배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철마가 따북량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예언사 여러분의 가슴 돋물려가요 여러분의 가슴 돋물려가요 여러분의 가슴 돋물려가요 김장기사를 보내드립니다. 와! 오랜만에 들어봐. 와. 우리 이만갑에 그렇게 맞아요. 어마어마한 분이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학창 시절에 반공, 멸공 이런 막 애국심이 갑자기 불타오르네. 지금 예능 많이 나가셨어요 여기저기? 예? 예능 많이 나가셨어요? 처음입니다. 아니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장수아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요. 웅변 한번 해보셨죠? 저 해본 적 웅변이요? 있죠?
초등학교인데가 중학교 때 한 달 다녀봤어요. 한 번 박수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저요? 네. 화이팅. 저 박신양 씨라고 박신양 씨가 생각하세요. 있어, 앞에. 박신양 씨, 너 똑바로 하지 않겠어요? 잘한다. 뭐야 그게? 제대로. 뭐 똑같다. 잘한다. 소름 돋는다. 나 혼자는 비록 미약하지만 아, 약하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만감 녹화에 열심히 임한다면 우리 방송은 더욱 다시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지 않겠어? 자, 좋습니다. 붙여가겠습니다. 좋아요. 네. 우리 방송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렇게 넘어오는 거 이게 어려운 얘기죠. 아, 진짜 미스터리죠.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요, 이야말로.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북한의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이게 외부에 나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내보내도 도망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사람. 뭐겠어요? 어느 정도 북한에서도 일반 서민보다 높은 레벨의 생활을 하고 있고, 권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솔직히 뭐 남한이나 외부 문화에 대한 것도 상당히 접한 애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애들이 나가서 결국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간다는 건 뭔가 큰 동기부여가 있었겠는데 저 이게 가설을 세어봤더니 이게 뭐 한류 뭐 무슨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거는 좀 일반적인 것 같고요. 네. 그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소식통을 이렇게 또 두루두루 언론에도 나왔지만 보니까 그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중국 측 식당에다 사장한테 1년치 월급을 먼저 땡겨달라고 가져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다, 10분. 왜 그러냐면 북한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지금 외화 고도들이 이제 혈안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걸 위해서 지배인한테 당국이 지시를 내렸을 수 있죠. 너 무조건 몇만 달러 갖다 놔라. 이런 지배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갖다가 땡겨서 줬다면은 얘네들 자체도 그렇죠. 불만을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로 해서 먼저 3명이 뭔가 이건 아니다 해서 도망쳐서 그것 때문에 이게 동기 유발이 돼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드릴 건 뭐냐면 네. 일단은 지배인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이제 보게 되면 대건설, 대사업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행정 책임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버이오는 그 단위에서 버이온 역할만, 감시만 역할만 하는 거고 일체 대사업 권한은 행정 일권한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지배인이고 2번은 당비서, 3번은 버이온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두 사람은 아무리 당비소요 권한이 있다 해도 대사업 권한이 없어요. 예. 요건이라는 게 이제 다 이게 버이온이 다 가지고 있는데 종업원들 지배인이 자 이번에 이제 인원 몇 명을 옮기겠다. 그러니까 요건 내놔라 하게 되면 줍니다. 그게. 그럼 요건을 이제 그 가지고 가서 여행사 가서 이게 할 수 있는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게 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에서 이번에 10명이 왔는데 초지의 공통성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대북 제재가 있어가지고 이 외화벌이 자금이 지금 이거 늘어났고 계획이 늘어났거든요. 중폭되니까. 예. 지금 해외 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왜 나가냐면 북한 정치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저 안 하겠어. 너무 끌어가지고 차라리 그저 좀 나가서 돈도 좀 벌면서 좀 편안하게 살겠다. 예, 그래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데는 비술제소 나오는 게 다. 근데